안녕하세요. 5월 11일 수요일 아침 라이브 토크 부모입니다. 어제 그 부모 필살기 방송을 보니까 네. 역시 우리 아이들을 효자 효녀로 만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경제관념을 심어주는 거라는 걸 알고 저는 깜짝 놀랐잖아요. 무릎을 탁 쳤어요. 아하. 정말 중요한 거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서 오늘 그래요. 저희가 또 특별한 주제로 준비해봤잖아요.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네. 돈을 아는 아이로 키우는 경제교육. 네. 바로 이것이 주제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실 부모님들한테요. 경제교육이 뭐냐 그러면 돈을 잘 버는 방법 뭐 이런 걸 생각하실 수 있는데 돈을 잘 굴릴 수 있는 방법, 그렇습니다. 돈을 잘 아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또 네. 애들이 요즘 또 귀한 줄 몰라. 그래요, 그냥 맞아요. 뭐 하다 사면 휙 던져놓고 휙 던져놓고 아빠 찾아줘 엄마 찾아줘 이런다니까. 네네. 오늘 방송 보시면서 경제교육 여러분 꿀팁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오늘은 또 이게 나비네타이까지 해가지고 그렇죠. 박사님 분위기가 나네요. 네. 박사님 분위기. 괜찮습니까? 전문가 네. 같아요. 전문가 같아요. 자, 오늘 부모님들께 제대로 된 진짜 경제교육 노하우를 전수해 주실 분을 모셨는데요. 자타공인 경제 전문가이신 이상건 상무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상무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네. 경제가 막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벌써 보여. 왠지 온 몸에 이렇게 돈이 달려 있으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아,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돈이 있는 것도 있는 거지만 운영자의 그 풍미가 참 네네. 벌써 여유가 다릅니다. 있으십니다. 네. 왠지 그럼니다. 이 눈꼬리에서도 여유가 느껴지는 그런 분이신데요. 심지어 치아도 밝아. 아니, 왜 나한테는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하고 아이, 멋있어 이렇게. 보인다니까요. 아이, 늘 멋있죠. 자, 오늘도요, 이 댓글창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경제교육과 관련된 궁금증 많이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소통할 댓글창 열어볼게요. 열려라 댓글. 자, 네. 열렸습니다. 오늘 이미 또 많은 분들께서 벌써 오늘도 기대하고 계신다면서. 네네. 자, 좋은 아침입니다. 인사도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자, 일단은요, 한 단체에서 네.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 400명에게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무려 95.1%의 부모님께서 자녀의 경제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대답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일단 EBS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에게 현재 어떤 경제교육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또 랭킹 준비해봤잖아요. 그렇습니다. EBS 똑똑이만 카페 회원들께 물어봤습니다. 예, 총 116명의 부모님께서 답을 해주셨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이것에 투자를 해라. 예, 베스트 3를 한번. 오, 준비를 생각보다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것에 투자를 해라라고 얘기를 해주신다고 이것에 하는데. 투자를 하는 거. 오, 뭘까요? 네, 1위는요? 1위는요. 자, 예나 지금이나 땅. 아유. 땅이 최고요. 돈은 땅에다 묻어라. 창조주 다음에 건물주 막 이런 그렇네요, 걸로. 네. 무려 40.5%가 와, 부동산에 투자해라. 이거는 그 대대로, 집안 대대로 땅이 좀 있으시면서 재미를 보신 분들이죠. 그렇죠. 그렇죠. 경험에서 나온 그렇죠. 거죠. 재개발도 한번 돼보고 이러면서. 저도 저기 영원히 내 땅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저기 강화도하고 저기 아, 어디 있는데 네. 예, 잘 묶여 있어요. 이거는 예. 회전이 안 돼요. 녹색 끈으로 묶여 있어요. 아이고, 그러시구나. 괜찮아요. 언젠가, 아이들한테는 언젠가. 제대로 예, 물려주시면 예, 되고요. 예. 자, 2위는요? 2위는요. 자, 뭐니 해도 돈이 네. 바로 현금입니다. 캐시. 현금에 네. 투자를 해라. 현금. 현금은 뭐란 얘기죠? 그렇죠. 네, 자, 뭐란 얘기입니다. 또 3위가 궁금한데요. 자, 3위 바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위는요. 의외입니다. 오. 기부. 기부요? 기부해라. 오, 정말 세상이 많이 달라졌네요. 나눌 줄 알아야지 돈도 모은다. 뭐 이런 20세기에는 네. 이제 우리가 부자가 되는 법 여기에만 심취해 있었기 때문에 기부가 나올 거라고 저도 상상을 못했는데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역시. 굉장히 우리가 뭐 서구에서나 이렇게들 많이 한다고 생각해서 좀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 정말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네. 그 돈에 관해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 것 같으세요? 돈에 대해서 운이 좋은 사람은 뭘 해도 돈복이 있어. 아, 로또. 죽는 애들. 로또, 복권. 네. 복권 당첨된 사람들. 어. 그래서 사실 복권된 당첨되면 얼마나 행복할까. 네. 매주 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로또 네. 같은 것들을. 실제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그분들의 70%가 결코 행복하지 않고 그 중에 한 10%에서 20%는 내 인생의 최악의 순간은 네. 로또에 당첨된 순간이었다. 아. 다 안 좋아졌습니다. 네. 근데 네. 로또에 당첨돼도 행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분들의 특징을 또 조사해봤더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래 부자였던 사람, 원래 네. 부자. 돈 관리 능력 있는 사람. 두 번째가 기부한 사람들. 아. 그게 뭐냐면 우리가 돈을 많이 물려주고 부동산을 많이 물려주면 아이가 부자가 될 것 같지만 네. 결국은 그게 아니라 돈 능력과 기부, 즉 MQ입니다. 그게 네. 바로. MQ를 MQ? 물려줘야만 네. 아이가
훨씬 더 부자가 된다. MQ? 처음 들어보는 MQ가 거예요. 뭡니까, MQ? 그거 아닌가요? IQ도 아니고 EQ도 네. 아니고. 마더 해가지고 엄마를 잘 구슬러가지고 유산을 받는 그 이제 MQ 이런 거 그것도 아닌가요? 일종의 우리가 MQ라고 할 수도 있지만 네. 여기서 M은 이제 money입니다. money. money. 우리가 IQ한테 IQ 인텔리전스에서 네. 지능이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 돈이나 경제관념, 또 경제지능지수, 돈지능지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네. 훨씬 더 아이들이 훨씬 더 부자가 되고 또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아이가 다 부자가 되지 못하더라도 아이들이 독립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살려고 그러면 경제적 독립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경제적 독립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일수록 아이들일수록 훨씬 더 자존감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인생 자존감도 중요하죠. 높아지기 때문에 아이의 자존감은 되게 중요한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MQ는 깊숙하게 들여다보게 되면 아이의 자존감과도 연결이 됩니다. 네.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돈 버는 머리 따로 있다고. 얘 돈 버는 머리가 따로 있어. 맞아, 얘 맞아. 좀 똑똑해. 그리고 또 유난히 네. 돈을 또 잘 이렇게 운용하는 운용하는 사람들이 애들이 분명히 있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돈을 왜 우리가 굴린다 그러잖아요. 네. 이 굴리는 능력이라는 게 사실은 인생 운영하고도 같이 이렇게 매칭이 네, 되는 거기 맞습니다. 때문에 태어나서 돈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출산 비용부터 해서 장례 비용까지 들어가는 거니까 네. 이번에 굉장히 오늘 저는 정말 너무 기대가 저도 돼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돈 씀씀이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중에는 제가 이제 가끔 젊은 여성분들 강의를 할 때 있으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일 조심해야 될 남자들은 전 재산이 외제 자동차 한 대인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라. 그렇죠. 큰일 나죠. 네, 왜냐면 그런 게 생겨날 수 있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아이들한테서 어려서부터 이런 좋은 경제관념을 심어주려고 그러면 좋은 교재가 있어야 돼요. 네. 뭐 공부할 때만 교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네. 경제교육, 금융교육도 좋은 교재가 필요한데 네. 그게 바로 뭐냐면 네. 용돈입니다. 용돈. 아, 용돈. 용돈. 아. 용돈이 교재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용돈이 가장 좋은 교재입니다. 아, 그러면 저희 아들 같은 경우, 딸 같은 경우에도 용돈을 지금 주고 있거든요. 예. 아, 진짜요? 예, 주고 얼마 있습니다. 주고 있어요? 아, 2만 원씩 주고 있어요. 일주일에? 2만 원이요? 아니, 한 달에. 한 달에 한 달에. 2만 원씩 주고 네. 있는데. 어떤 거죠? 초등학생이죠. 예, 초등학교 초등학생은 3학년, 그 정도, 1학년 예, 정도 그 정도 네, 네. 줍니다. 2만 원씩 주고 있거든요. 예. 근데 주고 있는 거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일단은 많은 분들이 드리고 있어요. 그 조사를 해보게 되면 네. 우리나라 초중고 학부모님들의 90%가 다 용돈을 주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렇지만 용돈의 가치를 잘 모르시고 네. 또 용돈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용돈은 조금 빠듯하게 줘야 돼요. 빠듯하게. 빠듯하게? 예, 빠듯하게. 왜냐면 펑펑 주시면 안 돼요. 아. 저 빠듯하게 주는 겁니까? 어떻게 주는 겁니까? 제가 보기엔 넉넉한 중간 것 정도, 좀 같은데? 넉넉한 네, 편이죠. 넉넉한 사실 편인 것 넉넉한 같아요. 편이죠. 그럼 몇 프로 정도를 줘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아이들도 쓰는 돈이 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 용돈 교육을 시키실 때 아이가 어떻게 쓰는지 한번 조사를 해봐야 돼요. 같이 아이와. 내가 일주일 동안 얼마 썼니? 그러면 그게 똑같아요, 어른처럼. 그러니까 고정된 비용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뭐 가스비라든가 아파트 그렇죠. 관리비라든가 그리고 대출 이자라든가 이런 건 고정비고요. 그 다음에 가족 외식비라든가 뭐 옷을 산다거나 이런 네. 것들은 변동이 되잖아요. 아이들과 같이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돈, 학용품 같은 거. 네. 그 다음에 아이들이 친구 만나고 또 간식 먹고 이런 요즘은 거. 또 네. 여학생들 같은 경우 화장품 많이 사잖아요. 그럼요. 이것도 이제 대표적인 변동비거든요. 네. 이거 다 계산해 본 다음에 요거 다 합한 금액의 한 10에서 20%. 그래서 이제 약간 적게 빼서? 주는 게 네. 훨씬 더 좋다고 얘기해요. 한 80% 아, 적게 정도.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럼? 왜냐하면 인생에서 네. 성공한 사람들이 가장 특징이 뭘 것 같으세요?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부지런한 거? 네, 그것도 들어갑니다. 네. 부족을 근데 메워가는 거. 사실 절제 능력이 되게 중요해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동 진짜 심리학에서도 중요하죠. 이 절제와 관련된 개념이 만족지연 능력이잖아요. 네. 현재를 참고 내가 미래를 선택하는 행동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들 자체는 내가 현재를 참아야만 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빠듯하게 써야만 내가 내 만족을 좀 늦게 하고 그다음에 절제한 훈련을 받을 이게 수 되게 있기 중요한 때문에 말씀인데 빠듯하게 네. 하는 거죠. 부모님들이 걱정하세요. 사실 우리가 용돈을 얘를 원래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줘야 되는데 빠듯하게 8,000원을 준다. 네. 그러면 나머지 이 부족한 부분을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께 뒤로 몰래 연락을 해가지고 맞아요. 뭐 먼저 지하 경제를 먼저 배우는 거 아니냐. 네. 뭐 아니 근데 그게 그건 맞는 분명 얘기입니다.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네. 경제교육에서 네. 부모님들의 의지가 굉장히 강해요. 네. 부부가 딱 만나서 막 토론까지 합니다. 네. 이게 한 방에 이게 끝날 때가 많아요. 네. 아이들은 영리하거든요. 여기 이쪽이 막혀 있으면 딴 쪽이 활로를 모색합니다. 네. 어디로 가겠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알죠? 할머니 네. 그다음에 골드미스인 이모. 그렇죠. 이모가 후하거든요. 골드미스인 고모.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만 조심하면 됐는데 네. 용돈교육 하려면 요즘은 집안에 특히 골드미스인 네. 이모나 고모가 있으면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골드미스가 지금 100 쓰면 어떡합니까?
그건 이제 아이들이 안 저희 가죠. 집 상황이에요. 아이들이 안 가죠. 아이한테 아이들이 안 좋습니다. 가죠. 속한 부모님이 아이들이 많으니까. 다 아이들이 네. 다 아니, 근데 네. 이런 말씀을 지금 듣고 보니까 왠지 이게 또 생활비랑 연결이 되면서 예.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아버님들이 네네. 아, 생활비도 한 10%에 20%를 좀 적게 짜게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실까봐 더러 겁이 나네요. 아버님들 오늘 출근하셨습니다. 아, 네. 출근하시기 네. 바랍니다. 네. 네. 이런 얘기는 아이한테만 국한된 네. 얘기고요. 네. 근데 그렇다면 이상권 사모님께서도 네. 아이 키우고 계실 텐데요. 아이 용돈 주고 계시나요? 저는 이렇게 좀 늦게 났어요. 늦둥이가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데 네. 그 용돈 교육을 할 때 필요한 것, 학용품처럼 꼭 필요한 것이 있지만 장난감처럼 갖고 싶은 거, 게임기. 네. 사실 그 필요와 욕망이 있는 거거든요. 아이들 그렇죠, 욕망이 있는데 욕망에 대해서는 전부 다 사주면 안 되고 일정 정도 자기가 돈을 모으고 네. 부모가 도와주는 방식으로 용돈 교육을 해야 되는데 네. 안타깝게도 저희 아이가 레고에 꽂혀 있는 거예요. 또 이게 비싼 비싸죠. 블록을 이렇게 레고가 좋아해가지고. 좀 비싸죠. 블록이 되게 비싸잖아요. 아니, 맞아요. 또 욕망이 값이 네. 되게 비싸다. 네, 그래서 저는 아직은 안 주고 있어요. 근데 네. 두 가지 원칙은 꼭 지킵니다. 네. 하나는 뭐냐면 떼 쓴다고 사주지 않습니다. 아, 그렇죠. 이게 뭐냐면 떼 쓰기 전략이에요. 네. 아이들도 떼 써서 성공하면 계속 씁니다. 그 그렇죠. 방법. 그 전략이 먹힌다는 걸 알거든요. 예, 알거든요. 근데 나중에 용돈 교육을 한다고 내가 또 용돈을 줬는데 내가 갑자기 떼써버리면 거기서 져버리면 네. 안 되는 거예요. 특히 맞벌이 부부들이 되게 약해요. 그렇죠. 미안하니까. 네. 그래서 두 번째 제가 안 하는 건 뭐냐면 공부나 뭐 부모님 일 도와줬구나. 이렇게 원래 자기가 집안에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경제적 보상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가지 반드시 또 해주세요. 자기의 일이니까요. 예. 아, 나 저번에 한번 근데 해줬거든. 약간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게 뭐냐면 네. 저희 애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지금은 많이 커가지고 애들이 조금 다른 상황이긴 하지만 아이들에게 이제 각자 방 정리하는 거 하나 예. 그다음에 각자 집안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하나씩을 딱 골라가지고 이제 벽에다가 그 줄을 긋게 하고 네. 이름을 긋고 각각 항목들을 대해서 스티커를 딱딱 붙이게 해요. 아, 네, 그래서 했다. 그 예. 일주일을 채우면 일주일마다 용돈을 지급하는 어. 방식으로 했거든요. 그건 뭐 나쁘지 않은 그래서 것 이제 같은데요. 예. 왜냐하면 요새 애들이 아르바이트나 이런 게 할 게 없어요. 예, 그렇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안일이나 자기에게 주어진 일 네. 이거 하나만으로 생활 규칙을 만들어가고 네. 그걸 통해 가지고 용돈을 얻고 용돈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엄마 아버지 뭐 결혼기념일이다 그럼 네. 선물을 사고 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돈의 수입이 없을 때에는 네. 약간 빠듯하게 주는 거는 저는 동의를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이들이 규칙도 좀 네. 만들어가고 돈을 운영하는 법을 배우는 건 어떨까 싶은데. 굉장히 이제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거거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어린이 경제에 관련된 책들을 보게 되면 많이 나오는 게 일을 시켜라. 네. 근데 뭐냐면 대표적인 게 잔디깎기입니다. 네, 베이비시터.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활 속에서 규칙을 잡아주는 게 되게 그렇죠. 좋은 방법이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근데 사회에서 보상받는 일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아버지 구두를 닦아준다. 아빠. 네. 요즘 구두 닦아주면 한 켤레 얼마 받는지 아세요? 얼마 받아요? 3,000원. 그래서 네. 우리 아들, 딸들이 민원이 들어왔잖아요. 뭐요? 네. 아빠는 왜 구두가 없냐. 네. 난 맨날 운동화 신거든. 아, 이거 아빠는 옳지 않네. 네. 동물 기회를 제공을 달라. 해주셔야죠. 그래서 이렇게 사회에서 보상 있는 일을 하게 되면 네. 근데 여기서 포인트 하나 뭐냐면 더 많이 주시면 안 돼요. 그죠. 딱 그만큼만. 구두 닦는 가격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네가 한 일은 밖에서 3,000원의 보상을 받는 일이야. 네. 그러니까 니들 일에 아빠한테 고맙고 3,000원은 네가 줄게. 네. 이런 식으로 그 일을 찾아주셔야 돼요. 네. 이 말씀을 정리하면 저는 뭐처럼 들리냐면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넌 돈 걱정하지 말고 공부나 해. 예. 그런 얘기는 절대 하시면 안 하시면 안 되거든요. 되죠. 아이들이 네. 돈 걱정도 같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교육이 되는 거죠. 그게 네. 진짜 어떻게 보면 인생 공부인데 예. 그거를 너무 빼버리고 너는 그냥 공부만 해 하다 보니까 아이가 어느 순간 불균형하게 자라고 있는 거죠. 결국 예. 그게 맞습니다. 캥거루로 가는 지름길이 돼요.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항상 네. 얘기를 해줘야 돼. 아버지가 고생해서 번 돈이니까 늘 그렇죠. 아꼈어야 돼. 아, 저는 네. 아이들한테 용돈을 주거나 어떤 돈을 줄 때 항상 적당한 생색을 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네. 일이기 굉장히 때문에 중요하죠.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